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수부지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고수부지와 둔치, 그렇죠. 뭐 우리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 고수부지는 일본의 손말이다. 그래서 순우리말인 둔치로 쓰자.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다 안다는 전제 하에서 오늘 고수부지와 둔치와 관련된 그런 낱말이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지, 고수부지의 고수는 일단 빼고 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지는 펼부, 뭘 펼친다, 편다 하는 뜻이고, 지는 땅지다. 그래서 땅을 펼친다 할까요? 그렇게 된다. 자, 펼부는 요 왼쪽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펼부다. 그리고 칠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글자를 보면 실제로, 요것이 정자다. 이것이 앞에 나왔는 요것은 모방자가 있는 것은 속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자와 칠복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무의 묘목을 뿌리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다. 그것을 땅에 심기 위해서 아래 손이 되죠. 손으로 이렇게 땅을 펼친다. 그런 얘기다. 칠복도 물론 손과 관련된 의미다. 그래서 이제 이 펼부에다가 땅지자다. 땅지는 흑토의 어조사야다. 자, 국어사절 보니 고수부지는 큰 물이 날 때만 물에 잠기는 하천 언저리의 터다. 큰 물이라는 것은 홍수를 얘기하죠. 홍수가 날 때 물에 잠기는 하천 언저리의 터다. 이렇게 됐어요. 자, 고수부지가 일본말이라고 해서 제가 일단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해놓은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가 저수로다. 저수로.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강의 바닥이다. 여기서 이제 물이 흘러나갑니다. 물이 흘러나가는데 여기에 평상시에는 물이 수위가 이 정도다. 수위가 이 정도인데 홍수가 되게 되면 이제 수위가 확 높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예. 요 부분이 고수부다 한다. 고수부지가 아니라 고수부다. 부 하나로서 부지란 뜻도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고수부다. 그리고 홍수가 나면 이제 고수부지를 넘어서 제방이 이제 막아주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고수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수부지라고 일단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순우리말이 이제 우리가 둔치라고 한다. 둔치를 사진 찾아보면 물가의 언덕이다. 한강 둔치가 공원으로 개발되었다. 또는 강이나 호수 따위에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가 둔치다. 일단 사진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둔치는 도대체 어디서 온 말인가? 일반적으로 둔치하면 우리가 고수부지의 순우리말이 둔치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둔치라는 말을 잘 안 썼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둔치가 부상을 했다. 확 떠올랐다. 그러면 둔치는 도대체 무슨 어원을 가질까?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둔덕이다. 둔덕에다가 치를 합친 것이다. 치는 땅지자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분이 있는데 이건 정확하다고는 저는 자신은 못합니다만 이런 주장이 있다. 이 둔덕이라는 것은 가운데가 솟아서 불룩하게 언덕진 곳을 둔덕이라 한다. 그렇죠. 우리가 둔덕이라는 말은 보통 쓸 수 있습니다. 이 둔덕과 관련된 것이 둔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둔친다는 말이 있다. 둔이라는 것은 진을 얘기합니다. 옛날 군사들이 그렇죠. 진을 치는 것을 둔이라 한다. 그래서 둔친다.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떼지어 머무르는 것을 둔친다. 그리고 많은 군대가 한데 모여 진을 치는 것도 둔을 친다 하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만 우선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순우리말은 아니지만 홍수터다. 이렇게도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 흐르는 부분,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고수부지와 같은 의미다. 또 강턱이라고도 쓰자 하는 사람도 있고 쓰고 있기도 한다. 큰 물이 들거나 수위가 높을 때에만 잠기는 강변의 턱진 땅이다. 강변턱이다. 그래서 강턱이다. 그것도 그럴듯 합니다만 어쨌든 홍수와 강은 한자말이 들어가 있다. 순우리말은 둔치인데 그것도 둔치다에서 왔다면 또 한자말이 어쨌든 영향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어느 것이 맞다 다르다 또는 그런 한자말의 원이냐 이것보다는 어쨌든 이러한 말들이 같이 이렇게 지금 공존하고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요즘은 이제 둔치다. 옛날에는 한강 고수부지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둔치를 많이 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온 우리말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 물론 고수부지는
고수 플러스 부지로 이렇게 설명을 여기서 했습니다만, 일본 사전에 보면 고수 플러스 부다. 지는 굳이 안 넣어도 이 부 안에는 땅지자까지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에서 온 말이다. 자, 그러면 고수부지는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쓰지 말자. 순우리말 둔치로 쓰자. 해결 저도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이 부지란 말은 어떻게 하느냐? 부지란 말 자체도 일본에서 왔다. 이렇게 되겠어요. 부지라는 말도 1896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표기가 됐다. 일본에서는 1028년에 이때 쓰여진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왕조실록에 우리나라 나오는 거 찾아보니까 조선왕조실록에 12번이 나와요. 근데 순종실록, 순종부록, 이미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 그게 들어왔을 때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일본에서 들어온 영향은 맞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실록, 처음에 나오는 것이 순종실록 3권, 1909년에 이제 나온다. 이렇게 됐어요. 성정원 일기에도 6번 나오는데 다 순종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도 일본에서 온 말이다. 그러면 부지라는 말은 따로 떼서 또 많이 쓰는데 그건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수부지는 둔치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냥 부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또 이런 의견도 나왔어요. 어떤 전문가의 논문인데 고수부지를 둔치로 바꾸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이에요. 둔치는 고수부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한토목학회님으로 이런데 전문가다. 그렇죠? 여기 나온 것이다.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못 봤습니다만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만 보니까 한강의 둔치와 고수부지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렇죠? 근데 매스컴에서 고수부지를 둔치로 잘못 사용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지적이 되고 논문에. 예. 그러면서 결론은 둔치라는 것은 앞에 설명 봤습니다만 물이 있는 곳에 가장자리를 의미한다. 둔치가 아까 설명이 2개가 나왔지만 그중에 물가의 언덕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물이 있는 곳에 가장자리라고 했는데 이분은 물이 있는 곳에 가장자리가 원래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고수부지라는 것은 또 자연적 형성과 관련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어쨌든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한국어 용어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해서 이렇게 고수부지 이꼬르 둔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글자를 잠깐 볼까요? 부지 할 때 부는 이제 펼부다. 그렇죠? 여러 뜻이 있는데 편다, 베푼다, 또 퍼진다, 또 깐다, 깔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고수부지라는 것은 이제 일본말이라고 했는데 그럼 부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것은 둔치 같은 또 그런 우리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있겠죠. 물론 터다, 터, 땅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부지라는 말은 주로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땅, 모든 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부지라고 한다. 공장 부지, 학교 부지, 부지를 확보한다. 부지 매입, 놀이터 부지, 공원 부지를 마련한다.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이것을 전부 터나 땅으로 할 수도 있겠죠. 공장 터, 학교 터, 터를 확보한다. 또 땅을 확보한다. 터 매입, 땅 매입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걸 다 그냥 없애버리고 일본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어쨌든 그렇다. 가장 제가 생각에는 가장 우리가 조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모든 부지를 다 터나 땅으로 바꾸면 지금 우리의 어느 생활 기준으로 볼 때 조금 말하자면 잘 안 맞는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지라는 것이 상당히 좀 가깝게 보인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설이란 말이 있다. 부설. 다리나 철도, 지뢰 따위를 설치하는 것이 부설이다. 선로를 부설한다. 기뢰를 부설한다. 이것도 조선왕조실록 이번에 12번이 나오는데 이것도 고종 이후에 나온다. 그리고 이 낱말도 일본의 영향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지란 말과 비슷하게 같이 들어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성정원 일기에도 안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부자를 쓴 낱말 중에는 별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네, 부지, 부설, 부연한다. 이것은 많이 쓴다. 부연, 연은 넘친다. 물이 이렇게 길게 흘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덧붙여 자세히 말하는 것. 또 늘려서 널리 펴는 것을 부연이라 한다. 다행히 이 말은
조선왕조실록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초창기부터 부연이란 말은 많이 나오는데 부설이다 또는 부지다 이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쓰기 시작했다. 자, 이 별부자의 본자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아래에 모방자가 아니라 마디촌자를 붙인 게 원래 글자다. 이게 원래다. 이 글자 가지고 또 만드는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개 패자를 붙이면 부위를 한다. 부위. 그렇죠? 우리가 초상난 집에 상가에 하는 것이 부위다. 부위. 그렇죠? 부위를 할 때 내는 돈을 부위금이라고도 하죠. 네, 부위전이라고도 하고 부위금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부조란 말을 가끔 합니다. 부조. 그렇죠? 부조 할 때는 도울 부자를 씁니다. 도울 조자를 쓰고. 자, 부조라고 얘기할 때 상가에 내는 돈만 부조냐? 결혼식에 가면 우리가 축의금을 냅니다. 축의금은 부조라고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전에 질문하신 분도 계시는데 부조란 말에는 부의금도 들어가고 축의금도 들어간다. 돕는 것을 얘기한다. 상가에 부조하는 돈은 부의금이고 그렇죠. 경사가 있는 집, 예를 들어 결혼을 한다. 결혼식 하는 경사에 부조하는 것은 축의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조할 때 글자는 도울 부자를 쓰고 이것은 이 두 개를 다 포함한다. 그렇죠. 그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위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부조하면 축의금은 부조하면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 사람 인자를 붙이면 스승님을 얘기한다. 우리 사부님 할 때 스승사, 스승부다. 예. 그리고 대죽을 얹고 삼수를 붙이면 장부를 얘기한다. 그렇죠. 장부한다, 부기한다. 예. 그때 쓴다. 부자로도 발음이 나오고 이제 박자로도 발음이 나온다. 박. 열십자를 붙이면 넓을 박이다. 박사, 박에 도박할 때도 그걸 쓴다. 박식하다. 그리고 위에 풀초를 붙이고 또 삼수가 있으면 열다. 박빙이다. 열번 얼음을 얘기한다. 그렇죠? 박빙의 성부다. 열이 박빙. 얼음을,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것을 열이 박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얇은 얼음 같은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을 박빙이라고 한다. 박빙의 성부. 육박한다. 육은 몸이죠. 몸에, 가까이 바짝 다가가는 것을 육박한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것을 육박전이라고 한다. 그렇죠? 육박이다. 손수 제방변을 붙이면 두드린다 할 때 맥박이다. 맥박. 박동이다. 심장 박동이라 뭐 이럴 때 두드린다. 친다 이런 뜻이다. 그리고 실사를 붙이면 묶는다 이 뜻이죠. 묶을박이다. 결박한다. 속박한다. 육다리를 붙이면 팔뚝을 얘기합니다. 팔뚝. 팔꿈치 쏟게까지 이것이 상박이라. 상박. 여기는 하박이라 한다. 요즘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많이 썼습니다. 하박, 상박. 또 이두박근이다. 삼두박근이다 할 때 이제 이런 팔뚝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네, 오늘 고수부지라는 나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고수부지. 일본에서는 고수부로 끝난다. 굳이 지자를 안 붙여도 다 나온다. 중국에서는 하탄이다. 탄은 이제 여우를 뜻하고 또 그리고 물가를 뜻한다 해서 하탄이라는 말을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네, 오늘 고수부지, 부설, 부연, 그리고 둔치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